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낙관적 전망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에 성공하자 우리 증시도 8,000피를 돌파하며 역사를 다시 써냈습니다. 하지만 상승 랠리 이어가지 못하고 이후 급격하게 지수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강한 우리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현재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반도체 투톱의 부진에 더해 대형주들 대부분 부진하면서 현재 시간 3.53% 내린 7,6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대형주를 포함해 하락 종목 수 자체가 크게 우세하면서 2.64% 내린 1,1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에 성공하며 8,000피를 돌파했던 코스피입니다. 다만 이후 급격하게 이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하락 전환이 이뤄졌고요. 7,600선까지 내려앉은 뒤 이후에 조금은 낙폭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7,700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한 뒤 급격하게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에 1,150포인트 선이 붕괴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1,1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집니다. 현재 시간 3조 8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최근 일주일간 총 30조 원 넘게 던져내는 외국인이 오늘도 팔자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3,600억가량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모두 이 물량 담아내면서 현재 시간 4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매수세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1,000억 가까이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43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83억 원 소폭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꾸준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도 계속 이어지면서 환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38% 오르면서 1,496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 협의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의 공문을 통해 사측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 회의에서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의 재원을 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20% 중 선택하는 투명화 방안을 이미 제시했고 기존 성과급 상한은 유지하면서 상한 없는 특별보상을 추가 신설하는 유연한 제도화 방안 역시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쟁점에 대한 대화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기존 입장을 담은 답변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이행할 것이고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18일간의 파업을 강행한 뒤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업 노조는 사후 조정 회의가 녹음된 녹취록 역시 공개하면서 사측이 올해 3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200조 원 이하로 얘기해 거짓말을 했다며 사측과 중노위 측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간 총파업 노이즈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현재 시간 5.74% 가까이 하락하면서 27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1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108.9% 증가한 1조 1,06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 역시 99.6% 증가한 9,1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30%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회성 요인보다 계열사 전반의 이익 체력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주력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와 자산관리 및 IB 부분의 견조한 성과로 실적을 견인했고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역시 1,19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한국금융지주가 업황과 관계없이 10년 넘게 업종 내 최상위 실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고 업종 내 최상위 수준의 자기자본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타 종목들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국금융지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장 초반에 30만 원 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간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조정됐지만 현재 시간도 3.5% 가까이 오르면서 2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1조 원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통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의 지분 228만 4천 주를 약 1조 33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으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지분 6.55%를 확보하며 4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두나무에 대한 지분 투자와 함께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전략적 업무 협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K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두나무의 자체 블록체인인 기화체인을 향후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인한 자본 비율 하락으로 배당 등 주주 환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투자로 자본 비율 하락 효과는 0.11% 적용될 것이지만 주주 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은 대규모 인수가 시장에서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해석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19% 내리면서 12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여러 노이즈 속에서도 결국 상승을 이뤄냈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 역시 8,000포인트 터치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조정 우려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단기 고점 부담감에 주가 확대 기대와 맞물려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잘 탐색해봐야 할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정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급격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8,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역사적인 앞에 이제 저희가 팔자를 봤는데 10시 구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매물이 더 쏟아지고 낙폭이 크게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만회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인내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추가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이란 쪽에 폭격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 다른 중동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는데 미국 쪽에서 한 이야기긴 한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의 일부 지역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한편에서는 또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도움을 줄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는 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긴장감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긴장이 약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 늘 저희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젠가 만회가 됩니다. 금방.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좀 포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그동안 대기업들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다음 타자로 또 갈 그룹주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K, 현대차 그 다음 타자가 되고 있는 LG그룹주들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LG그룹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LG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앵커 브리핑 말씀을 좀 드렸고 올 초에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이런 대기업 상위 탑 그룹주들은 주가가 너무나 잘 갔는데 LG그룹주들은 늘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LG가 아니라 헬지라고 이야기를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뭐 개별적인 종목들도 다 많이 올라가지만 뭐 전체적인 LG 그룹주들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이거 LG 그룹 플러스 ETF가 있어요. LG 그룹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ETF의 가격 보시죠. 작년에 5월 이쯤에는 6,000원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오늘 장중에 1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어서 14,000원, 15,000원 요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년 수익률로 따지면 120%가 넘게 이 ETF가 올라갔고요. 3개월 분기 단위로 봐도 45% 올랐고 최근에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30%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LG그룹주들이 달라지고 있네, 주가가 진짜 반응을 하고 있네라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LG그룹주들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첫 번째, 결국에는 LG그룹주도 결국에는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피지컬 AI, 로봇주가 역시 LG그룹주들을 올려주고 있다. 결국에는 AI 모멘텀과 로봇 모멘텀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LG그룹주도 이 상승 랠리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LG그룹주가 이 구강모 회장이 뭐 작년, 재작년부터 LG그룹 내의 체질 개선과 사업 조정,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가 안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인지 조금씩 시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AI 전환, AX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B2C 쪽에 사업을 많이 하던 LG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B2B 쪽으로 무게추를 완전히 옮기고 있죠. 그런 것들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LG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전이라든지 홈 이런 관련된 홈 가전, 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뭐 전반적인 매출 비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전장 사업, VS 사업이 꾸준하게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칠러 사업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결국엔 열 관리, 이런 순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칠러, 냉각 시스템, 냉각 솔루션 구조를 LG전자가 이것을 많이 투자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빛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 ES 부분의 매출이나 이익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AI 전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잘 가고 있죠. LG이노텍도 최근에 주가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100만 원을 지금 향해서 돌진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동안 LG이노텍은 애플주라는 그런 약간의 꼬리표, 예전에는 그게 좋았지만 최근 들어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평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바일 기판 쪽에서만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PC용 서버용 FPGA 쪽에 확대가 되면서 이것의 모멘텀을 많이 받고 좋은 평가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판 쪽에서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이노텍도 매우 좋은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잘 가고 있죠. 자, LG CNS도 최근에 주가가 야금야금 다시 올라오면서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LG CNS는 풀스택 AI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결국에는 AI 시스템,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클라우드와 AI 쪽에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좋게 역시 평가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요 세 개 업체들은 LG의 주력이죠, 지금. AI, AX 전환의 가장 큰 움직임, B2B 사업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을 보장받는 그런 계열사로서의 주가 평가가, 재평가가,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 융합이 되면 나중에 가면 로봇까지 결국에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면서 로보티즈라든지 LG 계열에서 로봇에 투자하는 로봇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지금 잘 평가받고 있는 아까 세 가지의 LG 계열사를 봤고요. 그 다음으로 LG그룹에 또 추가적인 출루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안타를 쳐줄 수 있는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중장기 성장 엔진도 LG 쪽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뭐 실적에 대한 여전히 부담감은 좀 있지만 OLED 쪽의 중심으로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이런 첨단 차세대 관련된 제품에서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추가적인 차세대 OLED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적 개선세들은 저희가 조금씩 체크는 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에는 테슬라와의 협업으로 뭔가 EV나 아니면 ESS 쪽의 수주나 계약들이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서는 ESS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삼성 SDI도 좋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차근차근 개선되는 모습이 기대되고요. LG U+는 최근에 뭐 삼성 쪽에서는 삼성 SDS 그리고 SK 쪽에서는 SK텔레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LG그룹에서는 결국에는 LG U+가 이런 LG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키 기업이 될 것이다. 핵심 컴퍼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LG U+도 뭔가 새로운 체질 개선, AX 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LG 지주사와 약간은 LG그룹주 중에서 약간 아쉬운 계열사를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은 LG 지주사는 지금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뭐 다 같이 밑에 계열사들의 실적 좋아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가니까 LG의 주가도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를 막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연내에 자사주를 더 매각 소각한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도 더 높일 것이다라는 계획, 그리고 연 2회 배당을 정례화할 것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펼치겠다는 LG 지주사의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LG전자랑 LG화학 지분도 LG 지주사가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표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8에서 10%대까지 높이겠다라는 게 LG 지주사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거버넌스 개혁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라는 표시를 보여주면서 LG의 주가는 잘 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LG그룹 안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LG 생활건강이 약간은 문제인데요. 최근에 화장품주들을 대부분 좀 올랐잖아요. 근데 LG 생활건강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G 생활건강도 내부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던,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모습이었는데 새로운 CEO가 오고 LG 생활건강 내에서 체질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미국 매출이 35%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반면에 중국 매출은 약간씩 이제 줄이면서 비중을 다변화, 북미 다른 쪽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LG생활건강 주가 잘 보시면 한 번씩 막 튀어오르고 있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LG그룹주들 과연 삼성, SK, 현대차 그 다음으로 LG그룹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14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주시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다는 평가다. AI 투자 열풍이 다시 강해진 데다 미국 소비 지표까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S&P 500 지수는 0.77% 오른 7,501.24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7,5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 지수도 0.88%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우 지수 역시 0.75% 오르며 5만 선을 회복했다. 상승장을 이끈 핵심은 AI였다. 시스코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매출 전망을 내놓아두며 13%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미국 정부의 중국 A200 칩 판매 승인 보도에 4% 넘게 올랐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소비 둔화 우려를 덜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AI 실적 모멘텀이 증시를 계속 끌고 갈지 주목하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 또 변동이 심한데 8천을 역사적 드라마틱하게 찍고 나서 주가가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이 나올 때 좀 기회로 포착할 수 있을 돈 되는 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근호 위원의 선택은 호텔 관련 테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호텔 관련 테마 이번 주에 사실 백화점이 한번 올라갔고 또 호텔 관련주들도 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호텔 관련된 종목들 주 관련주들이 결국엔 우리가 해외 관광객의 수요, 해외 관광객의 숫자 더 늘어나는 거 계속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위원님?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반도체 외 업종군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요. 반도체를 지금 그야말로 이제 올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이제 주력으로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외 업종군들이 이제 지금 반도체가 조금 주춤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쪽으로 저평가된 업종군들은 이제 매기가 몰릴 수 있는지 그게 시장의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물려도 이제 반도체에서 물려라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이긴 네. 합니다만 호텔 관련주가 이제 과거에 어떤 시장에서 나름대로 중심 테마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때와는 분위기는 좀 사실 좀 다르죠. 네. 근데 호텔 테마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을 때는 종목군들이 막 발굴이 됐었죠. 서부 T&D도 이제 호텔 관련주다, JS 코퍼레이션도 이제 호텔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숨겨진 호텔 관련주들이 막 발굴이 되면서 이제 호텔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호텔 관련주들도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사실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기준에서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방한 기록을 세웠다. 476만 명. 호텔 업종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는 있을 수가 없죠.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이제 세웠다는 부분들. 호텔 관련주들 이제 호텔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호실적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좀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총 토탈로 이제 1,870만 명 정도 방한을 했는데 올해는 한 2천만 명 정도 돌파를 예상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호텔 업종군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에서 올라가려면 이런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건 뉴스나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길거리 다니다 보시면은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옆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 느끼실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여기에 바로 화답을 하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기회로 찬스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좋은 실적 내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호텔 신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호텔 신라인데 사실 업종은 면세점이라고 사실 봐도 이렇게 큰 무리는 없죠. 호텔 신라의 전체 매출이 한 100이라고 했을 때 면세점 쪽이 한 85, 그다음에 호텔은 이제 1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 비중을 딱 봤을 때 당연한 부분이죠. 호텔보다도 면세점 쪽의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전반적으로 호텔 신라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실적 증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4대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신라, 신세계, 롯데 이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 네 면세점이 모두 동시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워낙에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철수한 쪽도 있고 이렇게 면세점 업종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호텔 신라 실적이 잘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면세점이죠.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기 좀 보다는 이제 면세점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위완화 강세가 나름대로 이제 면세점 어떤 흑자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숫자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올해 1분기 매출 1조 535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 이제 덩치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년 같은 동기 대비 이제 25년도 1분기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로 흑자 전환 성공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금은 반도체가 사실 과거에는 반도체가 비수기 성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비수기 성수기가 없죠. 근데 이 호텔 신라처럼 면세점을 하는 기업들은 비수기 성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분기 대비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대한 증가보다도 같은 전년 동기 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흑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호텔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호텔 부분도 좀 약간 뭐 비중을 작긴 합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200% 정도 증가를 했다는 부분. 이제 호텔은 이제 호텔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뭐 늘리면 되죠. 이제 생산을 많이 해서 근데 호텔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뭐 건물을 바로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호텔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서 부킹이 굉장히 좀 빠듯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공급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신라호텔 같은 경우도 올해 객실단 단가를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만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34% 정도 요금을 올렸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뭐 영업적인 이게 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부진 사장인 호텔 신라 사장 자사주 200억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분위기 어떤 전환에 도움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라다이스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호텔 관련주들에서 이제 카지노를 끼고 있는 호텔들이 사실 어떤 실적적인 어떤 부침이 가장 좀 심하긴 하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과 이제 카지노를 둘 다 하는 기업으로서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제 카지노를 하는 기업,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이런 쪽의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제 이런 쪽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그 홀드율, 드로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카지노 입장에서 매출은 드로백이죠. 이제 그 고객이 와서 뭐 100만 원을 바꿨다 그러면은 칩으로 그럼 100만 원이 드로백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80만 원은 갖고 가고 20만 원은 카지노에 잃었다. 그럼 20%가 이제 홀드율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홀드율은 높을수록 고객에 잃은 돈이 많다. 카지노가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인천 이제 하얏트 호텔 인수를 했죠. 객실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이제 인천 하얏트 호텔이 있죠. 왜 인수를 했냐면 카지노에 오는 VIP 고객들한테 이제 콤프 무료로 이제 주기 위해서 VIP 객실을 모자르니까 500개 객실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 전체 기준으로 파라다이스는 이제 65% 객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카지노 VIP 상대 콤프 쪽으로 이제 이쪽 인수를 하면서 카지노 쪽에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주도 쪽에 이제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이 있죠. 그 안에도 카지노가 있죠. 그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호텔을 지금 인수를 고려 중이다.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파라다이스 4월달에 드로백 좋았고 그다음에 홀드율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일단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뭐 실적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 뭐 각각 뭐 호텔이긴 하지만 면세점과 각각 이 카지노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있는 한 기업씩 봤고요. 실적 개선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계속 추적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호텔 관광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탑픽은 이제 주가가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호텔 테마가 가장 강했을 때 주가를 가장 좋았던 롯데관광개발을 롯데관광개발. 네. 탑픽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최고점 한 27,000원 찍고 한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약간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롯데관광개발에 관련돼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제 리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가장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빚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갖고 좀 이자가 싼 쪽으로 좀 갈아타는 뭐 그게 이제 리파이낸싱이죠. 이제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8,300억 정도 리파이낸싱을 해서 한 연 이자 200억 정도를 줄였고 이제 나머지를 올해 또 할 예정인데 롯데관광개발 차입금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제 1조 거의 8천억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내는 이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이제 이자를 줄이는 거죠.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파라다이스, GKL과 좀 다른 점을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에 있어서. 롯데관광개발 카지노에서 홀드율이 평균 2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홀드율이 20%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고객이 100만 원 갖고 오면 20만 원을 잃고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파라다이스, GKL 이런 기업들은 10% 내외거든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20%예요, 홀드율이.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제 파라다이스, GKL은 카지노 고객들이 카지노를 하러 가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관광을 왔던 고객들이 일단은 카지노도 한번 가볼까 해서 카지노 가서 돈을 많이 잃는 이제 뭐 호모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네. 좀 전문의 어떤 도박꾼들이 보다도 이제 어떤 볼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홀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의 어떤 그 수익을 높여주는 주된 요인이죠. 자, 그렇다라고 롯데관광개발, 뭐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까지 뭐 동시 적용되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업황, 실적, 모멘텀 세 박자가 이제 성수기 2분기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일단 주가 상승 추가로 좀 기대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이제 목표가 26,000원, 전고점 살짝 아래입니다. 손절가 16,0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 관련해서 관광 관련된 토픽으로는 롯데관광개발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어떤 섹터일지. 두 번째는 음식료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음식료 업종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음식료 업종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음식료 업종을 좀 매수를 좀 권하는 어떤 보도나 분석도 굉장히 좀 많았죠. 자, 음식료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음식료 업종도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고환율에서 음식료 업종은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제 어떤 원재료들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음식료 업종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지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위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음식료 업종을 두 번째 테마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도 수출 많이 하는 또 지금 고환율 상황이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조금 더 환차익 때문에 늘어나겠죠.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떠오른 건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들인데 종목 어떤 것도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빙그레를 준비를 빙그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빙그레 하면 어떤 제품이 생각이 나시는지는 뭐 딱히 한 두 제품이 있겠죠. 이제 바나나 우유랑 이제 메로나 두 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메로나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효자죠. 이제 메로나가 이제 수출을 시작한 지 꽤 됐죠. 이제 2000년도에서 이제 2005년도 작년까지 무려 이제 한 3배가 이제 수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2020년도에 이제 300억대 초반이었다가 작년에 900억대까지 수출액이 늘었는데 과거에는 메로나가 이제 현지에 사는 교민들이 한국에서 파는 메로나 먹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서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현지화가 굉장히 많이 됐죠. 코스트코에서도 팔고 무려 외국의 어떤 뭐 파인다이닝에서는 이제 후식으로 메로나를 주기까지 뭐 하는 것도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캐파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혜태 아이스크림도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 성장도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사실 좀 약간 그 더울 때 어떤 아이스크림 관련주를 사거나 이런 거는 좀 약간은 좀 뒤늦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올해 더위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역대급 더위가 온다라고 하죠. 빙과류 관련주 한번 좀 관심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빙그레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삼양식품 이 종목을 빼놓고 뭐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죠. 삼양식품 이제 불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닭이 전체 라면 순위에서 한 6위권, 7위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1분기 실적 역대 최대 실적도 나왔습니다. 매번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몇 억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3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2%. 이게 지금 사실 라면 파는 기업치고는 이게 뭐 빅테크라고 할 정도로 면비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삼양식품 너무 주가 잘 가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이고.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쪽보다도 중국보다도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밀양 공장 작년 6월달에 이제 완공돼서 공장 이제 가동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램프업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공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추가적인 뭐 실적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수출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뭐 빙그레도 나왔고 삼양식품도 나왔는데 탑픽 종목으로 그럼 음식료 업종에서 수출 또 잘하고 있는 기업 뭐 있을까요? 네, 음식료 업종에서 수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리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리온이요? 네. 오리온 1분기 매출 상당히 잘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 16%, 영업이익 27% 성장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65%예요. 이제 주로 어디 쪽에서 많이 수출을 하냐, 어디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냐 하면 중국 쪽이 이제 뭐 가장 많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초코파이 러시아에서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 베트남, 그다음 러시아 쪽으로 어떤 수출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시장은 3등이긴 한데 성장은 가장 높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7% 성장을 했고요. 정리를 하면 수출 비중이 65%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환율 시장에서는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리온이라고 생각을 해서 탑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으로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중에 탑픽 오리온을 골라주셨어요. 음식료 업종이 뭐 경기 방어주, 뭐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기업들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한 단계 진전시키며 암호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코인베이스는 5.06% 상승했고 장중 한때 9% 넘게 뛰었다. 제미니는 약 7%, 로빈후드는 5%, 소파이는 4% 넘게 오르며 시장 기대감을 반영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세우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결제, 대출, 수탁, 거래 사업 기준도 포함했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민주당 의원 추가 지지가 필요했다. 자금 세탁 대응, 공직자 이해 충돌,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쟁점으로 남으며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약간 흔들림이 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를 또 발동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코스피가 지금 8,000을 초반에 찍고 돌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단이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급락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됐습니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함께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 낙폭은 거의
뭐 코스피와 비슷하게 4%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연일 좀 매도를 합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4조 원 넘게 현재 코스피 현물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6,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선물 누적 매도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또 약간은 불안한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시 5% 넘게 뭐 탑5 종목 중에 현대차만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고 대부분 5% 넘게 크게 하락하니까 시총 상위주들도 이렇게 무너지니까 지수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웃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소장님과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 첫 번째, 뭐 삼성전자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10시 구간 이후로 떨어지는데 뭐 외국인 매도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뭐 강경한 발언도 있었고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동안 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지금? 예, 근데 시장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시장과 삼성전자는 좀 별개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로요? 예, 일단 시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포함해서 시장은 일단 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왔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개장과 동시에 8,000을 찍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의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죠. 네네. OCI 홀딩스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경우 달발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개장과 동시에 10% 넘게 하락하면서 하락의 기운 전조를 좀 보였고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보였다가 그게 이제 되밀리면서 시장이 밀린다라는 거죠. 시장은 일단 단기 조정에 좀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어떤 이유를 뭐 설명을 하든지 간에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이슈가 나온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을 6월 초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중재 기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특별히 삼성전자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히려 매수가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당장 오늘은 아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슈로 밀리는 것은 이슈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슈로 밀린다라는 것은 수급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어느 수준까지 밀릴 것이냐? 일단 한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밀리는 것을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27만 8천 원 부근인데 조금보다 조금 내려오면 빨간색 선 부근에 왼쪽 갭이 보입니다. 저 갭을 메우려고 내려오는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삼성전자가 일봉을 놓고 보면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파업과 맞물리면서 그 정도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오면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입니다. 그렇게 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장이 다 밀리니까 다 같이 밀린다. 이 정도로만 하시고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뭔가 뭐 시장에 큰 악재가 터졌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이 올라온 것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15% 조정받고 4월 달에 폭등 랠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폭등을 위한 대비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 7천 돌파했는데 이번 주에 8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한 주 만에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사장단에서 이 메시지를 냈네요.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노사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께 사죄를 드린다. 노사 문제로 국민 정부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공개를 했고요. 이러면서 노조에게는 다시 한번 공을 던졌습니다. 결국 사측과 노조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사측에서 지금 이제 노조에게 공을 던졌기 때문에 주말에 들어가니까 주말 사이에 노조는 어떤 입장으로 선회를 할지 또 대화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주주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 또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LG전자가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G전자가 뭐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루에 10%, 20%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월봉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월봉이라고 하면 이제 15일짜리 월봉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매매 가능하고서 한 10일짜리 정도 되는데 거의 90%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고점 부근에는. 근데 이제 오늘 고점에서 대략 한 10% 정도 밀렸으니까 한 8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음봉을 달면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뭐 시장 조정 받을 땐 다 같이 받겠죠. 네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나 혼자 비 안 맞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폭우가 그치고 나면 LG전자는 로봇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주총에서 액추에이터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보티즈와 LG전자 그리고 이제 범 LG그룹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이등주로서의 서름도 있었던 LG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LG CNS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장주의 맏형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히려 삼성그룹보다는 현대차와 LG그룹이 핫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그룹주들은 조금 밀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밀리게 된다면 저가 매수 관점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그룹주들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뭐 시장에 다 떨어지는데 LG그룹주는 뭐 상승 탄력이 줄은 것뿐이지 지금도 9% 가까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만큼 오늘 LG그룹주들이 강하다는 거 반증으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뭔지 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이버입니다. 이게 참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근데 네이버가 저는 이제 20만 원 찍고 바닥에서 지금 이제 그 쌍바닥을 찍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오늘 시장이 밀리는데 오늘 지수가 4.7% 밀리는데 네이버는 3.5%밖에 안 밀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안타깝게도 이제 쌍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라면 일단 바닥권에 대한 공략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0만 원을 쉽게 깨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20만 원 서로 깬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한 7%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한 10%대 중반까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봤는데 이익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지금 틈새 종목 우리가 이제 막 종목을 막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틈새 종목으로서의 공략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또 뭐 배달의 민족을 또 우한 형제들을 위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뭐 사측에서는 네이버 측에서는 뭐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뭐 실적은 잘 나오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새로운 미래 비전 보여줄 수 있을지 네이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